안녕하세요. 인사조 발표를 맡은 박정렬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세스 및 화면,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솔루션으로서 최근 조직 변화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급속하게 성장 중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시스템을 최근 동향에 맞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손쉽게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과 공장을 위한 인사 시스템으로 이름은 이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 착안하여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조는 팀장인 저와 송재원, 권호철, 이현세, 정민철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특징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국어 기능을 통해 편리함을 주었고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가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개발 환경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플랫폼들을 이용하였고 그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했으며 아마존 RD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아마존 EC2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PI로는 그리드인 IB 시트를 핵심적으로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초반에 수업과 병행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점점이 기존 시스템과 ERP 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DB 설계 및 화면 설계를 진행한 뒤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ERP를 통해 데이터 모델링 한 것을 보시면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으로 크게 4개의 기본 테이블로 구성하였습니다. 권한 테이블은 권한별 메뉴와 접근 권한을 사원별 권한에 관계지어 사원이 접근 가능한 메뉴와 접근 권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원 테이블은 사원의 인적 정보 중심, 재직 정보 중심, 급여 중심의 테이블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및 화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프로세스를 간략히 나타낸 것으로 크게 인사관리 정보, 은퇴관리 정보, 급여관리 정보, 그리고 기초 정보 등록의 4개의 프로세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프로세스인 등록 및 권한 프로세스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권한을 설정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국기를 선택하면 로케이 기능을 사용해서 다국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제공하며 등록된 메일로 정보를 발송해줍니다. 다국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한국어가 적용된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와 게시판이 다 한국어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가 적용된 메인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와 게시판 모두 영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가 적용된 메인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잘 적용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은 현재 인원을 시각화 자료로 나타내었으며 달력은 각 게시판의 정보들을 일정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게시판은 휴가, 출장, 경조사, 게시판, 해야 할 일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두 게시판에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분류, 날짜,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게시판에 글이 추가되고 달력에도 일정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 정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화면에서는 회사의 정보들을 입력하여
회사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도로명 주소 API를 이용해서 우편번호와 주소를 받아옵니다. 사업장 등록하면은 팝업을 통해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에 속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서 등록하면도 사업장과 부문 팝업을 이용해서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 화면에서 사원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코드, 사원명, 회사명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한관리 화면입니다. 접근 가능한 메뉴와 조회 권한,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별 권한 설정에서 새로 등록된 사원에게 권한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사원에게 ESS 권한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휴가, 출장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고 담당자가 설정한 경조사와 게시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정보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명령을 등록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명령을 확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방금 전 등록한 사원에게 인사 발령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발령을 등록합니다. 발령 일자와 발령 번호, 발령명과 발령자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그 후 발령 대상자를 선택하고 발령 내용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이 완료되면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사 발령 조회 화면에서 방금 발령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정보 등록 화면에서 사원에게 발령된 부서명과 입사일자, 직급, 호봉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등록을 위해 사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등록된 사원들의 인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사 기록 카드 화면에서는 해당 사원의 인사 관련 명령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학력, 경력, 면허 자격, 어학 시험, 인사 고과, 근태, 출장, 상벌 관리, 교육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교육관리 화면에서 교육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교육 대상자 설정으로가 교육을 조회할 때 일부분을 입력하면은 팝업을 띄워줘서 조회할 수 있게 하였고 정확한 값을 입력할 때 정확한 값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등록된 교육에 사원을 추가하여 저장해 보겠습니다. 교육평가 화면에서 방금 추가된 사원에게 교육평가를 해주겠습니다. 점수를 입력하면 계산해서 합계를 내줍니다. 교육평가가 완료되면 사원별 교육 현황과 교육별 사원 현황에서 교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프로세스입니다. 급여 기초 설정을 해준 뒤 근태 결과를 입력하면 근태 결과를 토대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인사 기초 코드 등록 화면에서 직급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호봉을 설정해 줍니다. 지급일 등록 화면에서 급여를 지급할 지급일과 사업장 직종을 선택합니다. 이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근태 정보가 필요한데 근태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태 정보를 입력하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계산하여 출근인지 교퇴인지 지각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띄워줍니다. 직접 눌러 구분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산 마감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의 근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 정보를 종합하여 급여 입력 및 계산 화면에서 사원에게 지급 항목을 선택해 주면은 기본급으로 설정할 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설정해 줍니다. 지급해 줍니다. 급여 대장 화면에서 등록된 급여 정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사원별로 조회할 수도 있고 부서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급상여 이체 현황 화면에서는 사원 계좌에 급여가 이체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급 현황에서는 해당 월의 급여 지급 현황을 파이 차트를 사용해서 시각화 자료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사원별, 부서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급과 상여금 합계로 사원별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사원 임금 통계 화면에서도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통계를 연원별, 부서별, 사원별 지급액을 시각화 자료로 표현해 보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근태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근태 입력, 휴가 및 출장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휴가 관리 화면에서 사원의 휴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잔여일수와 신청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만약 잔여일수보다 휴가가 초과하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내 줍니다. 휴가 내역 화면에서 등록된 휴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장 조회 화면에서 등록된 출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IB 시트에서 제공하는 엑셀 기능을 활용해서 시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